자, 다음 순서는 신가족 기획입니다. 네, 요즘 외도 때문에 갈등 있는 부부 이야기들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분명 가지 말아야 될 길이지만 일단 외도라는 길에 들어선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지옥이야, 완전 생지옥. 내가 이렇게 속상해 하는데 좀. 속상한테 한 번씩 사정나면 되지. 내가 이것부터 이걸 다 체크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신감 정도만이야. 정말 못했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 남편의 내연녀가 10년간 알고 지낸 이웃 주민이었다.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얼마 전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는 김지윤 이걸 씨입니다. 갖고 붙잡고 살아야 되나. 사는 동안도 나도 지옥이고 고통일 텐데 이혼하자니 그것도 또 편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보이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결혼한 지 25년 만에 이혼 위기에 놓였다는 아내.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 골프 간다 그래서 쫓아왔다요. 주택가로 들어가는 거야. 주택가 차를 딱 세우네? 여자가 딱 타는 거야. 여자를 딱 채만 내보니까 우리 아래층 엄마야. 그날따라 아내는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에 남편의 차를 뒤따라갔고 그곳에서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과 맞닥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차에 탄 여성은 무려 10년 동안 아내와 알고 지낸 이웃 주민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내 김지윤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4개월 전에 좀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갔으니까 이제는 더 출근했다가도 그 집에 가서 얼굴 잠깐 보고 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여보세요? 뒤집어 씌우듯이 말하는 것 같은 거 되게 기분 별로다, 정말. 이것이 이렇게 한쪽을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안 되니까 내가 무슨 다들 내가 내 촉이 발달해 내가 찾아간 거고 내가 일부러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었고 내가 이렇게 속상해 하는데 좀. 속상한테 한 번씩 사정나면 되지. 다 끝나고 다 놔버리면 되지. 남편의 차갑기만 한 말에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진짜 해줘야지 너무 많았어. 배신감 정도가 아니야. 정말 남편 있잖아요. 저를 진짜 머리채 정말 때리고 순간 정말 죽이고 싶었죠. 정말 못했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남편의 냉담한 반응에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래층에 살았던 여성을 찾아가 보는데요. 대체 남편과는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였던 것일까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를 해줘. 언니가 너무 주저없이 봤는데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외로운가. 그러면서 문자를 하다가 사실 너무 빨리 그냥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깊은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많이 의지하게 됐고 한 5월, 6월쯤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미친놈은 이만 가는 생각이 나서 진짜 들었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을까. 아내는 처참한 심정입니다. 이혼하는 것도 같이만 살아서 사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아내는 또 한 번 가슴에 큰 돌덩어리를 안은 채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그날 저녁 부부의 요즘 일상은 어떨까 지켜봤습니다. 아내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는데요. 잠시 후 아내가 나가자마자 남편은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데요. 누구와 문자 메시지라도 주고받는 것일까요? 쉴 새 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숨기고 TV 리모컨을 손에 듭니다. 대체 남편은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남편 핸드폰을 제가 봤어요. 여자한테 문자가 너무 적나라하고 남편의 휴대전화 속에서 보게 된 은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 그런데 그 내용보다 더욱 놀란 것은 남편과 문자 대화를 나눈 여성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리는 경리, 직원 식당, 여자, 또 이 여자. 아주 간발의 차이로 문자가 너무 적나라. 이쪽에도 적나라하고 이쪽에도 적나라하고. 이거는 뭐 입에서 담을 수도 없는 얘기들. 무려 3명의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자기라는 호칭과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은 물론 그보다 더 자극적인 대화도 오갔다는데요. 눈으로 보고서도 차마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모르면 넘어갈 일인데 너가 뒤져서 자기가 알게 된 내가 잘못이 있는 거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휴대전화를 엿본 것을 탓하고 있는 남편. 두 사람은 점점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합니다. 잘못을 굳이 끝까지 그리 밑바닥까지 딱 해내서 밝혀낼 때는 그 책임을 추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잘못을 피하려고 캐낸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 걸 알게 된 거지. 그게. 핸드폰 뒤지고 미행하고 그러면 캐내려고 하는 거지. 뭘 알겠지. 저절로 알게 된 거야. 내가 핸드폰을 너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냐? 아니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지. 또 여기저기 장난으로 쓰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 네가 맞은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찾아온 거지.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남편. 아직까지 미안한 마음은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놓고서 왜 딴 소리를 계속하고 왜? 그냥 어느 마누다가 그렇게 당하는데 그런 소리 이런 소리 너무 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니까는 내가 물러난다고. 두 사람의 감정은 이미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혼을 하자는 남편의 말은 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외도 이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간 남편의 마음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남편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남편은 먼저 거부부터 하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과연 어떤 생각인 것일까? 미안한 마음도 있긴 있어. 당연히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미안한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실제 정말 외도로 연결된 거는 그때는 왜 이유가 명확히 있으셨어요? 늘 불편했고 어쨌든 내가 대화라든가 이런 게 좀 잘 안 통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나는 좀 털털한 성격인데 이 집사람은 좀 아주 꼼꼼하고 태세가 철저하고 집에 가보면 달력에 그 나랑 통화한 시간, 장소 다 적어놓고 이제 그걸 저녁마다 비교를 했던 걸 내 읽었을 때 이걸 다 체크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아내의 집착과 의심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왔다는 건데 아내도 이런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원래 전 얘기를 나는 너무 기억이 안 나. 최근에 그 얘기를 해갖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상담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죠. 내가 그러고 싶어요. 한편 남편에게도 부부 상담을 권했는데 얘기를 나눠보거나 아니면 뭐 상담 통해서 풀어보실 생각은 언론이 다니면 다 나는 있는데 시간 낭비. 그냥 상담만 한번 받아보세요. 1시간이면 된다 그랬죠? 네, 1시간이면 돼요. 박수. 다행히도 기나긴 설득 끝에 아내는 물론 남편까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다음 날 상담소에 아내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내심 남편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남편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는 수 없이 아내 혼자라도 심리 상담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아내. 풀지 못한 응어리가 가득 쌓였을 텐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런 것은 미지수예요. 그럼 우선 내가 나를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빠르잖아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중심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좋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한다는 것들로 나를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세요. 무작정 남편만 기다리고 돌아오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급선무라는 말에 아내는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제 자존감을 좀 더 찾고 조금 더 저를 위해서 좀 내 인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드네요. 하루아침에 아물 상처가 아닐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심리치료와 함께 조금씩 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상담 장소에 남편분께서 나오지 않아서 우리 아내분이 굉장히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남편의 생각은 이해가 갑니다만 네.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알아야만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그 어려서부터 좀 넉넉한 환경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 집 한 칸에서 방 한 칸에서 여러 식구들이 같이 지내잖아요. 성인이 되거나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누구보다 갖고 싶었던 욕구가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 와서 방이 하나 남더라도 내가 저 서재로 꾸미고 싶다 하더라도 아내는 함께 있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공간을 전혀 서로 주지 생각의 않았던 차이잖아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그렇다 아내는 몰랐던 하더라도 거죠. 외도를 선택한다라는 건 네. 이건 일반적인 상식상에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핑계긴 하지만 그래서 외도를 하게 됐지만 이런 부분이 다 공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오히려 자신한테 망신을 줬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분노가 추침이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부분을 누르면서 남편의 어떤 원인이라는 걸 차차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내가 상당히 지금 뭐 의지가 강한 상황이잖아요. 예. 남편의 시간을 좀 제발 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랑 얘기할 때는 안 그러셨거든요.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지금 외도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게 돼서 마음이 좀 답답한데 사실 회복의 여지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화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남편의 태도로 인해서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네. 사례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책임을 가지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도 책임인데 이혼하자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도를 한 사람은 이혼 청구를 일단 못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부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남편은 그러자 하고 있는데 이혼도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위자료도 줘야 되고 재산도 분할해야 되고 이런데 남편께서 책임 있는 선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이들을 또 생각해서 또 아내분의 자존감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상처 입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오늘 아침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예.